고품격 표준국어 종합방송 우리말 아리아리. 안녕하세요. 문어발이 건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입니다. 돌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알토란 속속에서 맨 마지막 문제가 매기 효과였잖아요. 매기가 네. 아니라 매기.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네. 이 매기가 한국에서는 민물고기다. 네. 근데 어떻게 바다 그 바다 물고기 정어리를 네. 그 긴장시키는 천적이 될 수가 있는 천적으로서 그 어항 안에서 네. 돌아다닐 수 있겠냐 믿을 이런 수 없다, 질문을 이런.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위해서 네. 우리 돌비님하고 함께 저도 없는 사이에. 사전화 아니 없는 사이에는 그죠? 뭐 안 아니, 제가 없을 때. 계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연히 그게 우리가 그때 아니,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없는 아니, 사이에 그러니까 없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그때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네. 그쪽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사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그쵸.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그죠?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땠나요? 찾아봤더니 이게 영어로는 이제 네. 캣피쉬. 이 캣이 네. CAT였죠. 고양이. 네, 고양이. 고양이와 같습니다. 캣피쉬. 네. 그래서 이 캣피쉬가 맥인데 굉장히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민물고기.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민물고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다음에 그 좀 상당히 바다에서 사는 것으로 센 놈이 상어에 속하는 상어과 그런 애가 또 캣피쉬라고 부르는 애가 있더라고요. 아주 네. 날렵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그 양쪽을 좀 닮은 애가 걔도 바다에 사는 애 같아요. 네. 걔도 캣피쉬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놈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긴 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문제는 어떤 현지화의 문제 아니겠느냐. 네.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걸 번역을 뭘로 할 거냐. 네. 아니 우리나라에는 메기가 민물고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없는 그런 외국 물고기를 가지고 영어로 쳐보니까 캣피쉬 그냥 메기야. 그러니까 똑같이 메기 효과를 이렇게 해버린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 이야기, 매기 효과 이야기를 할 때요. 네. 그 외국에서 원래 이 말을 토인비가 아놀드 토인비? 네. 그분이 여러 번 그분은- 이 매기 네. 효과에 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네, 네. 언급을 많이 했나 봐요. 네. 그 책에서도 그렇고. 네. 근데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걸 매기 효과라고 했는데 네. 이 그 정어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미꾸라지를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미꾸라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뱀장어. 네. 미꾸라지에 네. 매기를 넣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윤색을 되기도 했구나. 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듣기엔 좀 이상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그 이야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연에서 네. 끌어다가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있다는 교훈 삼아서 하는 이야기 그런 게 또 특히 경제학에서 이게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 방법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로 이제 이 매기 효과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야기의 성격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쵸. 네, 매기냐 아니냐 네. 이게 중요했던 그러니까 거죠. 우리는. 매기가 맞죠?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렸죠. 매기 아니죠 이건. 네. 왜? 우리나라에 그럼 뭐라고 없는 해야 돼요? 거니까 이거 이름을 우리나라에는 지어줘야지. 없는데 그 캣피쉬가 같은 이름이었고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종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아마 같은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단어에서 그대로 네. 따 썼던 거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름 새로 하나 지어주는지. 토인비 씨한테 한번 항의를 그러니까 해보시죠. 이분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일본에서 네. 일본에 낙지가 없잖아요. 일본엔 네. 낙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갯벌이 그 발달이 있지 않으니까. 아. 근데 문어를 타코라고 하는데 낙지도 타코라고 부르는 거야 거기는. 오. 그러면 우리는 문어하고 낙지가 구분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맛이 다르죠. 근데 음식은 똑같이 문어 요리든 낙지 요리든 똑같이 타코라고 들어가는 거죠. 네. 일본에 그런 또 이렇게 그러네. 지역을 넘어서면서 네. 예, 말이 좀 다르게 오해를 그렇죠. 할 만하게 이게 할 수 있는. 네. 문화 인류학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매기 효과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제가 아니죠.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오늘 좀 덧붙여 매기 드릴까. 효과의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네, 매기에. 오늘 네, 뭐 오늘 그게 어쨌든 매기 효과에서 시작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알토란 쏙쏙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더 좋아요. 나아간 아.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문제는 풀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네. 봅시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조금 더 지금 더 이야기를 얘기를 해야 한다는 된다면? 말씀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럼요. 문제에서 또 매기 효과를 다룰 수는 다룰 없기 수는 없죠, 때문에 네, 이건 뭐냐면 사실 아까 이게 그 경제에서 조직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끌어다 쓴다 그랬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긴장시키고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럼요. 전 좋지 않다고. 네, 그게 이 매기 효과에서도 좋지 않은 부정적 그런 효과가 실제 그 자연 현상에서도 있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금 제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자연에 적용해 보면 네. 그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흔히 그 개구리 있잖아요. 예. 현실에 안주하는 예. 사람을 빗댈 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너무 뜨거워서 팔딱 튀어나오지만 네.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물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모르고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누가 실험을 해봤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 개구리한테요? 튀어나온다는 거죠. 네. 개구리가 네.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네. 어떤 뭐 기관이가 뭔가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서 바로 네. 즉사한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근육이 안타깝네. 움직이지 않아서. 대신 그 온도를 서서히 높이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서 수영하고 있지 않는답니다. 아, 튀어나온대요? 네, 나온다. 사람들이 퍼뜨린 말과 완전히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조금 완전히 말하는 반대네. 경향도 있는지, 오, 네.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게 사람들이 그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매기 효과처럼 뭔가 천적을 넣어서 그 조직을 생생하게 만든다 이러는데 그 천적을 넣음으로 해서 움직임을 더 활발히 하게 해서 더 건강해진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그게 또 매기 효과잖아요. 네. 그런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너무 겁이 나서 이만큼 뛰어다닐 것도 뛰어다니질 않는데요. 헤엄쳐 다닐 것도 헤엄쳐 다니지 않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이 더 줄어들고 공포심이 강해서 그렇죠. 그 오히려 위축되죠. 죽는 뭐라고 해야 되죠? 죽는 게 훨씬 더 높아진답니다. 네, 영양도도 좋지 않고. 제가 보기엔 조직 안에도 네, 깡패한 네. 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아니 뭐 일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겠어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이게 조직도 그렇답니다. 네.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천적과 같은 그 조직을 해치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조직은 오히려 더 망가진다. 아, 그렇죠. 네. 밀집이 깨지는 거죠. 그럼요. 저는 어떤 회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아, 그러세요? 네. 아주 깡패 같은 분 한 분이 그냥 얘기를 하니까 말하기 네. 싫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그렇군요. 되죠. 제가 이렇게 알토란 쏙쏙에 대한 보충적인 좀 더 나아간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도 오늘 갑자기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또 꼬리 한 마리가 생기네요. 아, 또 뭐죠? 아, 개구리가 변온동물인가 항온동물인가 기억이 안 나네. 자, 네, 과학 시간에 한번 그 풀어보세요. 과학 시간에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 오늘 알토란 쏙쏙 도전해 봅시다. 도전! 알토란 쏙쏙. 당신의 교양 점수는 과연 몇 점? 지금 도전하세요. 1번. 난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2번.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몸의 근육과 뼈마디라는 뜻의 낱말은 무엇일까요? 1. 등골 2. 힘살 3. 삭신 3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1. 철이는 수수께끼 알아맞히기를 좋아한다. 2. 영희는 지금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한다. 4번. 악보에서 둘째 줄이 쥐음, 사음의 자리임을 표시하는 기호로 쥐, 음자리표 혹은 사음자리표 또는 고음부 기호라고도 합니다. 피아노나 오르간 등의 오른손 악보에 보통 이 표를 사용하는데 쥐를
도안화한 모양입니다. 이름이 무엇일까요? (5번) 고려 중기의 문인 이인로의 시화집으로 우리문학 최초의 문학 비평서로 평가받습니다. 한가함을 깨뜨린다는 뜻의 이 책의 제목은 이인로가 세상사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림에 은둔하며 온전한 한가로움을 얻음은 장기 바둑 두는 일보다 낫기에 이름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평을 비롯하여 수필, 일화, 문답, 기행문 등을 실었고 우리 고전 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어 단순히 심심하여 시간을 깨뜨리는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님이 그동안 기대하시던 네네. 고전문학이 하나 고전문학. 나왔네. 제가 네. 손을 높이 들었는데. 네. 근데 끝에 거부터 풀어볼까요? 그러고 싶습니까? 근데 객관식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상당히 힘든데. 네. 자, 1번부터 한번 확인해 아우, 보죠. 저 문제 듣다가 사실 딴 네. 생각을 했더니 네. 아, 이게 공부 못하는 비결이 이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딴 생각. 집중력이 집중력. 흐트러지는군요. 네.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음. 그랬더니 이거 아주 그냥 뭐 휙 지나가 버리는데 역시 공부하다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안 듣고 이렇게 약간 멍 때리면 네. 바로 그냥 이렇게 네. 가는 것 같아요. 놓칩니다. 그러게요. 아, 자, 힘드네. 계속 1번. 1번은 1년은 안 된 그 네, 새끼를. 매사냥 나가는 매. 야. 네, 새끼매. 네, 네, 쉽죠. 이거 뭐 수리매 아니었어요? 수리매. 네. 야. 네. 돌비님은요? 저 한매라고 했는데. 한매. 네. 아유, 이렇게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여기 실로폰 그러면 들고 와서 땡 그래야 쳐야겠습니다. 되겠네. 이게 또 가면서 봐. 매 중에 또 무슨 매가 있더라. 아, 이거 해동청. 이게 아니, 맞았어요. 해동청? 네, 해동청이에요, 이거. 보라매. 해동청이에요, 해동청이라네요. 해동청. 보라매입니다. 보라매. 보라매 생각해보니까. 네. 보라매구나. 네, 매가 1년이 되지 않은 어린 그 매는 어려서 길들이기가 쉽고 활동력이 왕성하답니다. 아, 그래서 그치, 뭐 사냥매로 아주 빨빨빨 최상품이랍니다. 돌아다닐 테니까. 네, 뭐 그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라. 네. 근데 이런 매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답니다. 그렇죠. 그 1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산에서 1년이 지난 매는 산진이, 산진이. 보라매로 이름 들어와서 들어봤다. 사람 손에서 1년을 난 매는 수진이. 수진이. 이름이 참 이쁘죠? 산진이는 네. 옛날 저 소설 어딘가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네. 별명처럼 이름을 산진이라고 했다. 네. 어, 그 갑자기 너무나도 상관없는 네. 이 고양이를 예전에 네. 무슨 진이라고 했잖아요. 아, 찐이구나. 살찐이라고. 저 살찐. 경상도 쪽에 하면 살찐이 이렇게 많이 아. 부르죠. 살이 많이 쪘나? 네. 자, 그러면 이 보라매는 사실 이 서울에서도 한 지명 그 공원의 이름으로도 쓰이죠. 보라매 공원 그 옆에 네. 보라매 병원. 네, 네. 그렇습니다. 좋죠, 아주 거기. 네. 그 매사냥이 예전에는 굉장히 성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세종대왕이 우리 훈민정음을 반포하려고 하니까 최만리가 나서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랬죠.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매사냥을 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 말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그 말에 매사냥이 나오는데 네. 요즘에는 무슨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 일이 있는데 골프 관리들이 치러 골프 치러 가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게 그때는 매사냥이었다. 그만큼 뭐 조금 네. 귀족 뭐 이런 건가요? 그때 뭐 당시에? 그렇게 조금 사치스러운 놀이다. 호화 사치 네, 이런 네. 어떤 유흥 놀이였나 보네요. 그 보라매에서 그 보라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시죠? 글쎄요, 이거 이거 몽골 외래어입니다. 쪽에서 네, 온 건 네. 아니에요? 몽골어로 네. 네, 그 어우, 좀 잘 맞추네요. 보로라는 말에서 왔다고 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로로. 보라매는 앞가슴에 다몽색 털이 나 있다. 음. 이렇게 해서 모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쉬운 문제 이거 아닌가요? 문제 뭐였죠? 이걸 제가 놓쳤어요. 아, 몸의 근육과 이렇게 근육과 아, 이거? 뼈마디. 삐 삭신. 객관식이었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삭신. 아이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아, 삭신이 쓰신다. 저거 나올 때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삭신이 아유, 내 삭신이야.
네. 근데 이 삭신이 쑤신다라고만 썼지 삭신의 뜻을 생각해 보진 이게 않았잖아요. 한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몰랐네. 삭신. 네. 삭신. 그럼 앞으로 이 말 좀 더 열심히 써야겠네. 그러려면 좀 이게- 더 아파야 되네.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많이 쓰셨어요? 많이 썼죠. 아, 그러셨구나. 네. 저희 부모님들 늘 아니, 이렇게. 서울에서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아. 예. 저는 이제 그렇죠. 저기 밑에 지방에서만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 서울말은 그래요?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저도 지역은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서울에서 많이 네. 쓰는 말이야. 아이고 아, 삭신이야. 예. 이렇게 아이고 얘기를. 삭신이야. 네. 다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네. 삭신은 어디 가나 쓰시는군요. 야, 근데 진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역 확인이 되게 쉽네요. 아 그렇군요. 돌미님이 전라도, 네. 그다음에 재밌게님이 경상도, 네. 제가 이제 서울 중부 경기. 지방 네 서울 이렇게 하면 어디서 썼냐 안 썼냐 이거 대강 금방 알 알 수 있네 있는 우리가. 거죠.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야, 이거 뭐 객관식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아, 자, 뭐였죠? 다시 한번. 1. 1번, 2번 두 가지가 철이는 있습니다. 수수께끼 알아맞히기를 좋아한다. 음. 2. 영희는 지금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한다. 아, 2번이네. 정답은. 어법에 맞는 표현. 네. 2번. 2번인가요? 네. 흔들리지 않고. 안절부절 못한다. 좀 많이 흔들렸었는데 안절부절한다. 마지막에 오니까 그냥 네. 아우 헷갈려. 네, 헷갈려요. 자, 이게. 1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철이는 수수께끼 알아맞히기를 좋아한다. 이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아맞히기가 아니라 알아가 풀기로 아니라 그냥 해야 된다는 수수께끼. 건가? 뭘까요? 그냥 수수께끼 맞히기 아니에요? 알아맞히기나 맞히기나 같아요. 차이가 그래요? 있을까요? 네, 출제 의도를 파악을 못 하셨네요. 파악을 수수께끼 못하고 파악이. 저는 정답은 어법에 2번. 맞다. 정답은 무조건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을 그럼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영희는 지금 걱정이 돼요. 안절부절한다. 안절부절 못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말 같아요. 아니죠. 저는. 안절부절에 이미 네. 그 뭐 왔다 갔다 못 헷갈리네, 부정적인 말이 근데. 들어 있는 안절부절이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안절부절하다. 안절부절의 뜻은요. 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인데요. 안절부절하다. 이 안절부절이라는 말 말고 하다 못하다 이렇게 붙일 때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한 단어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안절부절하다는 어법에 어긋난 표현입니다. 어법에 맞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이 엉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말도. 네. 안절부절 못하다 이렇게 하나로 한 단어로서 써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아까 없어가지고 띄어쓰기도 한 다 단어를 붙여야 만든 돼요. 것 같아요. 네. 제시어는 뭐였었죠? 어떤 제시요? 문제- 1번? 아니 2번에 그 읽어주신 안절부절 하다였죠. 안절부절하다. 예. 네. 영희는 지금 걱정이 돼요. 안절부절한다. 이렇게 말을 정답이 했었죠. 1번이군요. 그렇지요. 1번은 알아맞히기, 수수께끼, 그래서 저거는- 정답 이런 건 알아맞히기라고 네, 해야 그거는- 맞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안절부절 못한다고 같은 말로 제가 알기로는 네. 안절부절이다. 이게 아마 같은 뜻일 것 같아요. 네. 그 안절부절이라는 음. 단어로 따로 있고요.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단어가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절부절이라는 네. 명사에다가 네. 이다를 붙여가지고 네, 네. 안절부절이다. 네. 이렇게 하면 아마 안절부절 못하다라는 네, 말하고 네. 같은 같은 말이 뜻이에요. 아니라 그래서 이게 더욱 헷갈릴 헷갈릴 수 겁니다. 있어요. 예. 네. 음. 네. 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안절부절이냐? 아, 제가 지금 안절부절이에요. 네. 그러네요. 틀려서. 맞춘 게 없어 이게. 아, 그렇습니까? 아 삭신 맞췄구나 삭신. 삭신 삭신. 한 문제 가지고 양이 안 찹니다. 네. 그 다음 문제가 또 쉬웠습니다. 맞아요. 쉬웠어요. 네. 설명도 뭘 길게 기억이 안 해드렸고. 이거 어려운데 저 이런 거. 자, 제가 음악 잘 중간에 몰라서. 그 로마자라는 말을 나. 아, 빠뜨려서 그렇죠. 조금 음악을 모르는 줄 걸렸어요.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그냥 나올 수 있는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오음절. 네. 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는 그렇지는 게 않아요. 그거밖에 없어서 어. 그래요. 예, 예. 음. 네. 여러분이 아니라 세 네, 종류가 돌비님. 있어요. 세 네. 종류가 있다고. 세 자, 종류가 먼저 있어요.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보에서 둘째 줄이 쥐음, 사음, 쥐라는 건 로마자입니다. 네. 쥐음의 자리라는 표시 네. 기호로 쥐음자리표 또는 고음부 기호라고 하는 거죠. 고음부 기호, 고음을 나타내는 기호다. 네. 그 피아노나 오르간에서 오른손 악보에 사용한다. 그런데 그 로마자 쥐를 도안화했다. 이제 그림처럼 약간 이렇게 모양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름이 무엇일까요? 높은 음절이표. 네, 높은 음자리표. 그렇죠. 네. 이게 높은 음자리표 말고 악보에서 이런 음자리표에는 낮은 음자리표가 있고요. 네. 저- 또 가온 가온 음자리표. 음자리표가 있습니다. 가온 음자리표 중간에 네. 중간음이라는 이렇게 거기 시- 시음, 거꾸로. 시음. 네. 그 가온
예. 우리말 한가운데. 네. 가운데라는 뜻이죠. 가온음이 중앙에 그 도 피아노를 치면 도를 누를 때 그 피아노 중간에 있는 그 음을 말하는데요. 또 낮은 음자리표는 F 음이라고 해서 C, D, E, F 네 번째 우리로 말하면 도레미 파에 그렇죠. 해당하는 그 음을 낮은 음 영역에서 표시를 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제가 문제를 좀 쉽게 냈습니다. 그게 좀 쉽네요. 이거. 네, 가온 음자리표를 내려다가 아 예. 네. 그러면 너무 저만 이렇게- 맞추면 되니까. 네. 돌비님 아주 너무 모르셨죠, 낙담하실까봐. 돌비님? 가운음자리표. 높은 낮은 두 개는 알아요. 그죠. 네, 가운음자리표 가운은 잘 처음 까먹었죠. 예. 들어는 네, 옛날에 나오긴 초등학교 했었어요. 때 이렇게 예. 시험 네. 볼 때 나오긴 네, 한 것 네. 같은데 까먹었을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드디어 이제 고전문학. 어렵더라고요. 이 고전문학 예. 아니 뭐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는 듯. 어려웠습니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아시겠나요? 이인로 아니 근데 한번 한번 찍어봅시다. 찍- 자, 찍어볼게요. 예. 파한 집. 저도 그거 썼는데. 아, 그래요? 파한집. 예. 네. 우리 그밖에 모르니까 그거 쓴 거 저도요. 아니에요? 예. 그것밖에 모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인가요? 네. 만세. 네. 근데 실제로- 고려 중기의 어. 문인 이인로의 네. 시화집인데 사실은 이게 그 시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문학 비평서로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 문학 최초로 문학 비평서다. 문학에 관한 비평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가함을 깨뜨린다. 이게 한자로 파한. 파한. 네. 그 파한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요. 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창작해야 하나, 어떤 작품이 좋은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우.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수준 높은 작품집 이름을 또 우리가 수준 높게 네, 마치고 네. 오늘 또 알토란 쏙쏙 근데 조금 더 무려 저는 있습니다. 네. 네 문제, 5문제 아, 오늘 다 성격 맞췄어요. 좋으신데요. 찍히지만 네. 결국은. 네. 네, 이 파한집에 네. 나중에 이 파한집에 뭔가가 조금 더 부족한 듯하니 좀 더 보완을 하라 아하. 해서 최자라고 하는 사람이 네. 이것을 보완해서 만든 시화집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요건 최자까지는 번외로. 제가 네. 생각났어요. 그래요? 아, 근데 역시 그게 번외로. 뭔지를 모르겠어요. 고전문학 강하네. 네, 역시 또. 강해요 제가. 아하. 최자까지 생각이 났는데 네. 아, 근데 저는 그 이름 처음 들어봐요. 완전. 파한집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러게 그럴 것 같아요. 네. 또 무슨 한이겠죠, 거기가? 제가 무엇을 하라고 했죠? 파한집을? 보안집. 보안지. 그렇습니다. 네. 보한집입니다. 바로 그냥 제가 네. 한입니다. 네. 많이 보한집. 아니고. 예. 네, 보안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그 예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 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나요? 뭐 그렇죠. 이게 단답형 이 암기식 교육의 어떤 문제풀이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재미는 있어요. 네. 제가 이 내용까지 이 내용을 사실은 가지고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한데 그거 토론하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실 것 힘들어. 같아서 우리는 단답식에 여기까지. 단답식에 익숙한 네. 세대잖아요. 우린 그 세대로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라나는 우리 세대는 또 다른 모습의 알토란 속속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네네. 알토란 속속은 여기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지금 필리핀 다바오에 와 있습니다. 휴가 겸 영어 공부도 좀 할 겸 왔는데요. 이 다바오는 좀 생소하시죠? 이 필리핀 그 남쪽의 민다나오 섬의 또 남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 두테르테 대통령이 바로 여기 출신이죠. 그런데 이제 민다나오 하면 거기 저 계엄령 선포된 데인데 그거 위험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 계엄령에 대한 참 그 나쁜 기억만 갖고 있죠. 그래서 계엄령을 싫어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계엄령 덕분에 참 편안하다.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실제 제가 느끼기에도 뭐 세부라든가 마닐라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좀 한결 편안해요. 아시겠지만 이제 필리핀은 영어와 그
자신들의 말인 그 이제 따갈로그 이것을 이제 공식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필리핀 사람들이 다 뭐 영어를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제법 하거나 뭐 잘 하거나 뭐 그런 거죠. 어쨌든 뭐 필리핀을 여행할 때 뭐 영어를 조금 하면은 뭐 물건을 살 때나 뭐 밥을 먹을 때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뭐 잘 먹었다는 인사로 thank you. 그럼 뭐 다 뭐 통하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 말 중에 이제 살라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맙다는 그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thank you 이거보다는 살라맛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뭔가 반가워하는 그런 그 기색을 보입니다.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 외국인이 그 영어 thank you 이거 쓸 때보다는 살라맛 자신들의 뭐를 쓸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각별하게 또 친근하게 느끼는구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라 그럴까요? 외국 여행 갈 때는 뭐 영어면 다 통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나라 뭐 인사말 정도, 그렇죠? 뭐 안녕하세요. 예, 뭐 이런 거 뭐 고맙습니다. 정도는 좀 알고 가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을 찾는 외국 사람들도 말이죠. 그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말 아리아리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한글문화연대사